아파트를 가지고 이제 계속 투기를 유도하니까 아파트에 규제가 들어가니까 빌라로 유도했죠. 빌라로 유도했는데 어때요? 늘 이야기하지만 빌라는 문제점이 많다. 업자들이 너무 많이 해먹기도 하고 팔리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들어간 곳이 오피스텔이죠. 근데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도록 바뀌었죠, 법이. 그러니까 이제 아예 실거주를 노려서 어디를 사라고 그래요? 타운하우스. 타운하우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 전세가로 누리는 테라스 타운하우스 라이프. 김포 한강신도시 있었죠. 전세가 오르니까 차라리 살기 좋은 김포 한강신도시에 타운하우스로 오세요 라고 하는 거죠. 스페인풍. 사실상 유럽식 타운하우스는 우리나라에서 짓는 타운하우스보다 훨씬 안 좋다. 원래 타운하우스의 정의가 이렇게 주택이 있고 이렇게 마당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붙어있는 집이 타운하우스예요. 원래 층간소음은 없죠. 우리 집이 사는 거니까. 근데 벽간소음은 심하더라. 유럽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어진 게 타운하우스인데 유럽풍이면 좋은 건 아니죠, 사실. 낮에는 골프 라운지, 밤에는 편안한 휴식하면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데 별장으로 하나 마련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고객 취향 반영한 맞춤 설계다. 고객 취향 반영한 맞춤 설계라는 건 무슨 뜻이냐? 토지 따로 팔고 그 위에 건물을 짓는 형식으로 보통 지어진다. 그렇다면 이게 문제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토지를 사야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건물 짓는 데는 짧아도 3개월 이상은 걸린다. 그렇다면은 보통 집을 살 때 내가 5억짜리 집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잔금 받아서 새로운 5억짜리 집을 계약한다. 보통 이런 식으로 되죠. 근데 5억짜리 타운하우스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한 2억에서 3억 정도는 토지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금액이 건물로 들어간다. 그렇다면은 계약금 10%에서 5천만 원 정도 마련하고서 나머지 잔금 때 4억 5천 마련해서 들어가죠. 여기서 잔금 받아서. 근데 시작부터 2, 3억이 필요하더라. 여유 자금이 이만큼 충분히 있어야 된다. 이런 단점이 있죠. 맞춤형 설계 시공업체에서 잘 안 해주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뭐 자기가 비싸게 짓겠다. 그리고 정말 막 맞춤형 설계 하려면은 비싸지죠, 가격이. 자재도 좋은 거 쓰고 하면 비싸지죠. 그렇다고 거기서 맡기는 시공업체에 맡긴다. 그렇다면 연결돼 있어서 조금 저렴하긴 하겠지만 맞춤형 설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요. 거기다가 뭐 땅 100평 샀다고 해서 1층에 한 4, 50평 넉넉하게 지을 수 있냐? 이것도 안 돼요. 대부분이 건폐율이 20%라서 20평, 20평, 20평 이렇게 지어야 돼요. 그럼 40평 살고 싶으면은 40평짜리 집을 사는 게 아니라 20평짜리 2층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살다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특히 거실 같은 거 1층에 빼면은 방 하나 정도 놓고서 나머지 다 2층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엘리베이터도 없잖아요, 보통. 불편하다. 그래서 타운하우스가 생각보다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면 어때요? 용인 같은 경우. 용인에 있는 모 타운하우스예요. 지금 다 같은 타운하우스인데 작년 11월에 3차 단지 선착순 분양, 그리고 12월에 마감 임박. 그럼 다 됐겠지 했는데 올해 8월에도 막바지 분양하고 있어요. 안 팔리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고가 500개짜리 물건이다. 그렇다면 이거 솔직히 다 재고인데 처음에 한 600개 만들었는데 100개밖에 안 팔리고 재고가 500개 남았어요. 근데 홈쇼핑 같은 데서 팔면서 마지막 남은 물량 500개, 선착순 500명 받습니다. 이거 너무 잘 나가서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마감 임박이에요 하면서 막 팔아서 한 100개 정도 팔죠. 그리고 400개 남은 거예요. 근데 100개 팔아놓고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마감 임박이라고 팔아 제끼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다. 특히 용인 같은 경우는 비싸요. 다른 지역보다. 타운하우스 자체가. 거기다가 저렴한 곳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대부분 어디로 빠지냐? 처인구. 왜냐면 수지, 기흥은 너무 비싸니까. 수지에 있는데 살려면은 10억은 기본적으로 보통 넘어가고요. 기흥구에 있는 타운하우스 살려면 적어도 7, 8억은 듭니다. 그래서 4, 5억 정도는 처인구까지는 가야 있다. 근데 굉장히 외지기 때문에 자차 필수고 여건이 안 좋죠. 주변 여건이. 보통 이런 형식이죠. 양평이 저렴하게 나옵니다. 땅이 싸니까. 근데 막상 192세대 미분양. 왜? 교통이 불편하고. 일단은 정말 조용하게 살고 싶으면 좋은데 일단 양평 같은 경우가 대형 병원이라든가 영화관이라든가 대형 마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있는 지역이 거의 없더라. 거기다가 타운하우스 들어가는 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한참 더 들어가야 된다. 특히 노후 대비로 간다고 하는데 노후 대비 치고는 안 좋은 점이 뭐예요? 차 타고 들어가야 돼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노후 대비 하시는 분들은 전원생활도 좋긴 좋지만 그래도 가까운데 어느 정도 시설이 되는 병원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미비하죠. 미국에선 요즘에 인기라는데 맥모춘 타운하우스. 미국에서 왜 인기인지 아세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심에 몰려있다가 재택근무 강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처럼 재택근무 하다가 도로 나와 이게 아니라 재택근무 하면서 외곽 쪽으로 저렴하게 빠진 거죠. 근데 외곽 쪽으로 빠지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거든. 저한테는 굉장히 저렴하다. 요런 데에 비해서. 왜? 미국 타운하우스는 여기 도심지에 있는 데보다 훨씬 싸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심지 뭐 물론 서울이나 이런 데보다 싸겠지만 그렇게 따지기엔 너무 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로가 엄청 막히기도 하고, 거기다 뭐 시설 같은 경우 미국처럼 뭐 엄청나게 크지도 않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초창기에 아파트 활성화를 너무 빨리 해가지고 다른 나라보다 아파트 비중이 높고 아파트 의존도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들, 인터넷 빠른 거, 택배 시스템 좋은 거, 배달 시스템 발달된 거, 이런 거 다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 민족의 특성이 엄청나게 발달돼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주거 형태가 주로 아파트로 굳어졌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어디 몇 번지로 오세요 하면 배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든데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로 오세요 이러면 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택배든 배달이든 편해지고, 인터넷 같은 경우도 여기저기다가 광랜 깔면 엄청나게 비싸지죠. 시설비가. 그리고 유지비도 비싸고. 그런데 아파트 하나에다가 쭉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동별로 짜자자작 퍼뜨리면은 비용이 좀 저렴해지죠. 그러니까 광랜 같은 경우도 유리해지고, 이게 우리나라 주거 형태의 특성이다. 미국 같은 경우 영화 보면은 터미네이터 이런 거 보면은 전원주택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막 바닥 열어가지고 총 꺼내고 막 하면서 되게 단독주택 같은 데 많이 살잖아요. 그런 거랑은 다르다. 남양주는 이제 할인 분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40% 할인. 북한강 옆에 있는 고급 빌라라고도 표현 많이 해요 가끔. 그러면서 파격 할인 분양. 안 팔리니까 할인하는 거예요. 할인 분양은 다 왜 한다? 안 팔리니까. 안 팔리는데 털어내야 되니까. 일부 가구 거주하고 있다. 수년 전 완공해서. 즉 하나씩 파는데 여기 지금 살고 있는 한 몇 개 정도 좋은 자리는 이 사람들이 차지했고, 안 좋은 자리 중에서 안 팔리니까 할인 분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또 항의 들어오겠죠. 텃세 부리겠죠. 아, 난 비싸게 샀는데.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타운하우스 지금 안 팔린다. 저렇게 되게 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부분 어때요? 건설 경기 침체로 일감이 줄어든 중소건설업체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아파트 미분양 격차 이런 것도 있지만 저런 타운하우스 건설을 대형 건설이 뛰어들지 않고 보통 중소건설업체들이 한다. 근데 폐업이 잇따르고 있죠. 그렇다면은 짓기도 쉽지 않고 짓다가 갑자기 폐업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지난달에도 36군 문 닫고 건설업체 엄청나게 많이 문 닫고 있죠. 타운하우스 하러 갔더니 된다 했는데 막상 시공사가 폐업해가지고 새로 시공사 구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점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시공사 자금사정 장난 아니죠. 그래서 보면 어때요? 증권사 PF 같은 걸로 분양 가격이 45%나 내려갔다. 뭐 시공사 부도하고 타운하우스, 용인 타운하우스 사업장이에요. 분양 가격이 평당 2,200만 원이었는데 1,200만 원으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뻥치기도 엄청나게 심했다는 거죠. 사실상 짓는데 4,500이면 되죠. 평당. 땅값이 대부분이고 엄청나게 폭리를 취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거기다가 지금 보면은 타운하우스 계약했어요. 여기서 시공 들어간다고 했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도중에 파산할 수 있다고 그랬죠. P2P에서 맥주회사 이름 붙은 그 펀딩 연체율 27%. 왜? 땅 놓고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자금 회수가 안 되죠. 계속 연체하는 거다. 그래서 얼마 됐어요? 15건에서 121억 원 규모의 연체가 발생했다. 자, 이렇게 연체금이 늘면은 가격을 싸게 분양할 수도 있는데 좀 잘 된다 싶으면 또 다시 가격 붙이겠죠. 그런 경우도 있고 지다가 파산할 수도 있다. 그런 현장들이 은근히 많아요. 특히 저런데 해가지고 갑자기 회수돼 버리고. 땅 먼저 사는 거가 초반에 돈 많이 들어가서 안 좋은 점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장점이라면은 땅 먼저 안 사고서 계약해가지고 지어진 다음에 땅값을 한꺼번에 지불하는 형식으로 가게 된다. 근데 도중에 망해버리면 회수해 가요. 저런 데서 먼저. 제 자금보다 먼저 들어갔으니까.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막상 분양 들어가 보면 어때요? 결로 곰팡이에 묘지 너무 많고 지면보다 낮게 지어져서 조망권과 일조권. 자, 타운하우스 왜 살아요? 조망권, 일조권, 넓은 마당, 층간소음 피하기 위해서. 보통 이 정도 이유로 많이 찾죠. 근데 조망권, 일조권이 망했다.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조망권 안 들어오면은 아파트나 뭐 이런 데보다 은근히 곰팡이도 잘 끼고, 왜냐면 외부 환경이랑 접하기 좋으니까. 거기다 막 벌레도 많고. 가서 보셔야 돼요. 보시고서 중간에 해야 되는데 타운하우스 마저 선분양하고 있다. 이런 거 지어서 후분양 해가지고 테스트 해보고 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안 사죠. 저기는 얼마나 했는데. 근데 문제는 요런 데도 분양은 7억 원이다. 문제는 안 좋아서 팔고 싶어도 타운하우스는 환금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빌라보다 더 안 팔리죠. 가격도 비싸고. 코로나로 인해서 단독주택 거래량 급증했다. 타운하우스 주목하라고 하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서 분석됐다 개소리 하지 말고요. 요거 거래량 9월 19일날 나왔으면은 8월 거래량 뜨기 전후일 텐데 8월 거래량 안 나왔으면 보통 7월 거래량 나왔을 거다. 7월 거래량까지 나왔으면 늘 이야기하지만 7월 거래량은 신고일 기준이기 때문에 6, 7월로
계산이 됐을 거다. 왜냐? 계약일 기준으로 뽑아보면은 계속 줄고 있었는데 9월이면 요때죠. 요 거래량 안 나왔다 치더라도 6월에 아파트처럼 팍 튀고 아파트 가격 너무 비싸지고 사람들 많이 사니까 그냥 급하게 타운하우스라도 내 집 마련 힘들겠다 싶어서 산 사람들 늘어났다. 그리고 계속 떨어진다. 그러니까 저런 말 믿으면 안 되죠. 양평은 오히려 7월까지는 늘어났죠. 양평은 저렴하니까 그래도 조금 더 수요들이 찾아서 갈 수는 있겠다. 근데 살아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양평은 교통도 안 좋고 쭉 떨어지고 있죠. 남양주 떨어지고 있다. 계속 감소 중이다. 거기다가 빈집 늘어난다. 제가 지금 그 일본형 빈집 늘어난다 그랬어요. 빈집이 늘어나고 있어요. 단독주택이. 뭐 다른 데도 뭐 아니나 다를까 다 늘어나고 있고 퍼센테이지 상으로 단독주택이 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워낙 많이 지었고 빈집 많다 치고 나머지 봤을 때 기본적으로 많다는 거죠. 연립 다세대보다 타운하우스가 더 많나요 원래? 그렇진 않을걸요. 타운하우스 전망은 어때요? 그래서 결국은 자 첫 번째 일단은 황금성이 좋아야 되죠. 기존 집 처분이 중요하죠. 아파트 팔고서 타운하우스 알아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일단은 아파트가 안 팔리죠. 얘기했어요. 실수요들은 요거를 팔고 여기 이전해야지 여기 사놓고서 여기를 파는 게 안 된다. 일시적 2주택 되는 실수요들 거의 없죠. 그렇다면 요게 팔려야 되는데 지금 거래 절벽이죠. 두 번째, 여기가 팔린다고 치더라도 땅부터 사야 되기 때문에 계약금이 높다.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보다 살기 안 좋아요. 가서 보면은 특히 막 벌레 많고 교통 불편하고 인프라랑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완전히 진짜 나는 그런 거랑 좀 떨어져서 살고 싶다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도심에서 가까운 타운하우스는 10억은 기본으로 넘어가니까 이런 면에서 타운하우스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 게다가 제가 이야기 많이 했죠. 일본식 침체 온다고.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높은 거품 그리고 그 당시에 부동산 불패 심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은행 규제 들어갔죠. 당시에 바젤 원이 이때 들어갔다. 일본이 너무 미쳐 날뛰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 성장하면서 우리나라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인구가 감소하고 생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죠. 물론 이거는 거품경제 무너지면서 시작하긴 했지만 그리고 무너지면서 잃어버린 20년이 왔죠. 근데 우리나라 높은 거품 맞죠? 부동산 불패 심리 맞죠? 은행 규제 바젤 3 들어갔죠. 인구 감소하고 있고 생산 인구 감소하고 있다. 일본형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에.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부동산 심리 꺾였죠. 근데 도심에 있는 건 그래도 거래가 돼요. 근데 외곽에 있는 것도 인프라 형성되면 괜찮아요. 근데 인프라 없는데 이런 단독주택이 엄청나게 피봤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상속을 받았는데 여기서 살기엔 너무 불편해요. 별장으로 쓰기에는 세금도 너무 많이 나가요. 그렇다고 황금성이 좋아지지도 않아요. 부동산 심리는 완전히 침체됐어요. 그래서 땅 140평짜리가 영엔에 팔려요. 그래도 안 팔려요. 영엔에 팔겠다 하고 지금 막 이렇게 내놨었는데 안 팔렸다. 작년 기사거든요. 작년까지도 그랬다. 부동산 한번 무너진 뒤로. 근데 지금 타운하우스요? 타운하우스 살고 싶으시면은 나중에 저렴해질 때쯤 되면은 지금 뭐 연세, 월세 이런 것도 비쌀 텐데 연이나 월 정도로 빌려서 택하시는 것도 좋고 첫 번째는 그렇고 정말 좋으면 사셔도 괜찮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좋지 않아요. 아예 뭐 별장 형식으로 빌리는 게 낫지 펜션처럼. 결론 타운하우스 첫 번째 단점 일단은 전망 보면 기존 집 처분이 어렵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 생각보다 좋지 않다. 잔디밭도 막 날아가는 데 많고 벌레 많고 유지비 많이 들어요. 냉방, 난방비 되게 많이 들어간다. 인프라랑 멀든가 비싸든가. 멀면은 좀 저렴하다. 한 5억대 혹은 뭐 양평 같은 데 가면 뭐 3억대까지도 있는데 멀다. 좀 인프라 가까운 데 가면은 10억 정도는 나온다 보통. 거기다가 황금성 뚝 떨어지죠. 그리고 뭐 공시지가나 이런 땅에 대한 세금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일본형 침체에서 타운하우스는 축출 1순위였다. 빵원에도 안 팔린다. 세금만 나간다. 요거까지 잘 알아두시고 생각해보시고 구매하시고 사실상 구매하시기 전에 꼭 살아보셔라. 그래서 아예 안 지어놓고 땅채로 판 다음에 그 위에 짓는다. 이런 데 같으면은 조심하셔라. 뭐 제주도는 괜찮지 않아요? 안 팔려서 망한데 제주도예요. 예전에 그 뭐 민박 뭐 이런 거 보고서 제주도 타운하우스의 로망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제주도 놀러 가세요. 그게 좋습니다. 마음 편하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